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종목의 흐름들이 많은데요. 대체 왜 그런 것인지, 정말 우리가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늘의 상황실을 준비해봤습니다. 에이브레스의 유광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네.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미르가 나왔는데 바로 위메이드 이야기입니다. 미르 M이 출시가 됐는데요. 출시 날 주가가 우르르 급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별로 재미가 없나? 네. 평가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역시도 기대치가 없나?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유광희 대표님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보셨습니까? 네, 먼저 이제 위메이드에서 올해 가장 기대작 중에 하나였던 미르 M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19일하고 20일 날 베타 테스트를 했을 때 위메이드에서 이제 시장의 반응이 좋았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좀 많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시가 된 다음에 구글 플레이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제 구글 플레이 평가를 좀 찾아봤는데 정말 평가가 별이 1개 또는 별이 5개, 별이 3개는 거의 없습니다. 극과 극이네요. 네,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대작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되면은 보통 1위하고 혹은 2위 정도를 좀 기록을 해줘야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기대작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인기 차트에서 6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기대와는 좀 다르게 평가도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오늘 위메이드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기 순위 6위를 차지했고 지금 평점이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 시청자분께서는 아직은 해보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위메이드의 그럼 가격 하락을 오늘은 미르 M의 흥행에 대해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까 고민을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또 위믹스의 그 코인의 가격 상승 혹은 미르 M이 알고 보니 대박이 난 거죠. 네. 그런 요인 말고 또 뭐 없을까요? 그런 요인이면 충분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의 본질은 게임을 잘 만드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위믹스 가격 또한 이제 위메이드 주가랑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그 위메이드의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게임을 좀 잘 만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가상자산인 위믹스 그리고 이제 플레인 애넌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위메이드가 예전처럼 많이 오르기는 좀 힘들더라도 그 정도의 상승 추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수의 게임들이 위믹스 플랫폼 안에서 좀 구동이 되면서 사람들을 좀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게임주의 본질은 게임을 잘 만드는 데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한 미르 M처럼 뭔가 새로운 게임들이 나왔을 때 게임이 흥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플레인 애넌을 하는 게 좀 어렵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해외에서 만약에 반응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어느 정도 좀 주가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향후에 해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지금 고점 대비 70% 넘게 하락을 했어요. 정말 최고점에 매수하신 분이라면은 80%에도 육박할 만한 그런 손실일 텐데 지금 구간에서 내가 지금 20% 이거 찾겠다고 매도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지 우리 유광희 대표님이라면 지금 내가 정말 위메이드를 70%의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마이너스 70% 나섰다라고 하면 사실 손절 구간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확장성을 갖고 사업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반영이 되면서 위메이드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한 줄 평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게임에서는 게임이 1순위다. 그리고 이 게임을 잘 만들어야지만 향후에 확장을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유강희 대표님 눈에 지금 게임을 정말 잘 하고 있는, 물론 지금 게임주의 전체적인 투심이 위축돼서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네. 정말 이 회사는 게임을 잘 만들고 있는데 분명히 시장이 상승한다면 그 게임으로서 주목을 받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기업이 있나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게임을 좀 좋아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네. 주식을 할 때도 게임주를 잘 보지는 않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게임주 중에서도 좀 실적을 잘 내고 있거나 혹은 신작이 발표가 됐을 때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되는 게임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미르 같은 경우에는 그 위메이드 쪽에서는 베타 테스트 때 좋은 호평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지만 네. 실제로 게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평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실제로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이 게임이 베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땠어라는 정도까지는 최소한 물어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음악 말씀에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신작 게임 실제로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의견 올려주세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망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6월 급락장을 피했습니다. 바로 OCI 이야기인데요. 저도 OCI의 차트를 보고선 좀 놀랐어요. 이 6월의 급락장을 나름 피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미국의 중국 신장산 수입 금지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폴리실리콘 이야기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일단 미국에서 이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발효를 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관련 법률안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신장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폴리실리콘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과 무관한 상품임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이게 그런 강제 노동과 무관한 상품을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수입을 금지를 하게끔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완제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원재료, 그다음에 노동력 같은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신장에서 뭔가 제품을 생산하는 것들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신장에서 지금 연간 생산되고 있는 폴리실리콘 양을 보게 되면은 연간 45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생산량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서는 한국의 OCI, 그다음에 독일의 바커, 미국의 햄록 같은 업체들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에 제한이 걸리게 되면은 OCI의 반사익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랑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비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 증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장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OCI 제품 등을 사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OCI 입장에서는 없던 매출들이 이제 새로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때 OCI가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 이제 1분기에 OCI 말레이시아 공장 대정비가 끝났기 때문에 3분기에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도 OCI가 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 관련한 뉴스를 찾아보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난의 우려, 태양광 산업이 벼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하나큐슬의 경우에는 올 하반기 흑전도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있어서 이런 호재도 좋긴 한데 얼마나 연속성, 지속성, 지금부터 꾸준히 시작이다. 그 시그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뉴스가 나올 때만 반짝 오르고
빠질 때는 또 너무 많이 많이 빠지니까요. 과연 이런 신재생 태양광주들이 꾸준하게 실적을 내면서 계속 우상향 혹은 그런 사이클을 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는지, 아니면 그게 올해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과는 사이클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투자로 이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탈탄소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장기적인 전망이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투자를 하는데 약간 주저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술 발전들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화력 발전소 대비해서 경쟁력도 충분히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5년 뒤에 이제 기존 에너지원의 경제성을 태양광이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발전소들 중에서 화력 발전소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런 화력 발전소가 1970년도에서 8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고 효율성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정보청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향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전력통계 운용 실적을 보게 되면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용량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24.6%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OCI의 말레이시아 자회사랑 하나솔루션이랑 1조 4,500억 정도의 폴리실리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출이 이제 2024년 7월부터 한 10년간 발생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느 정도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이 중국에 장악됐다. 그래서 빨리 이를 확보해내야 된다라는 기사도 있던데 지금 그래도 6월장의 스코어를 봤을 때 OCI가 이 정도면은 준수하다가 아니라 저는 너무나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상승을 하면 우상향하기에는 너무나 테마성이 짙다 보니까 OCI는 정말 잘 버텨냈는데 여기서 급락장을 피했으니까 이제부터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다시 이를 도로 내야 되는 건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OCI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종목인데요. 네.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좀 한 줄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런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과 같이 이제 1차 목표가로 14만 5천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만 5천 원의 목표 주가, 이런 재생에너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한 줄 평까지 적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소비 위축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전방 수요 둔화 우려로 인해서 실질적인 청산 가치 수준까지 왔는데 LG 디스플레이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강한 콜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어떤 것이 가장 큰 악재로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수요 감소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역시나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코로나 시기가 도래를 하면서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비대면 수업도 늘어나게 되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면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LCD 패널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요가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사업 철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렇죠.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요도 감소를 하고 가격도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적을 회복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가 감소를 하고 가격이 감소하면 공급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중국 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공급을 계속해서 좀 줄이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 측면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 좀 회복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는 없을까 하고 제가 막 찾아보니까 그래도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뭐 OLED도 갖고 있고 POLED도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포트폴리오로 충분히 회복은 가능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의구심이 아니 소비가 위축되면은 이 OLED 시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 비싼 대형 그쵸, TV를 네, 맞아요. 누가 사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리포트의 이 장점은 우리가 2년 뒤 뭐 그 소비 침체가 다 끝날 때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OLED와 POLED 같은 경우는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럼 어쨌든 여유가 있어야지 그런 제품들을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소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제품들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다라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장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이 좀 가장 큰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보복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TV를 살 때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교체를 해야 된 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구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삼성 글로벌 전략 회의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TV랑 가전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 업체인 옴디아에서 올해 글로벌 TV 출하량을 예상을 했었는데 2억 8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 수치가 2010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TV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4,32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50만 대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저희가 지난번에 다뤄드렸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큰 악재는 소비 심리 위축, 물가 상승 이것인 것 같아요. 과연 이 안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사실 LG전자는 저희가 이전에 그래도 전장이라는 그 기대가 네. 있기 때문에 좀 버텨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도 물론 뭐 전장에 그 디스플레이 이런 거 다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큰 게 가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공교롭게도 OCI랑 비슷하게 또 LG 디스플레이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도 당분간 좀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3분기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겹치게 되면서 수요가 조금 더 미뤄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조금 더 안 좋은 한 4분기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이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3가지 종목 안에서 OCI가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그 외의 종목의 경우에는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유강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